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새해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신년 운세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흐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신간, 부를 끌어당기는 내 사주 사용법의 저자는 사람이 태어난 운명 그대로만 살아간다곤 할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덜 불행하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성은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책 속에서 중년 운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중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운에서 중요한 것, 재물, 인간관계. 20, 30대 초년 운은 탐색과 발견의 시기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죠. 이 시기에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40, 50대 중년 운에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탐색의 시기가 아니라 활용과 최적화의 시기입니다. 초년 운에서 찾아낸 답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중년 운에서도 행동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초년의 시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 30대처럼 무작정 시도하고 부딪혀보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최적화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초년 운에서는 누가 나와 맞을까를 찾는 것이 목표였다면 중년 운에서는 이미 나와 맞다는 걸 확인한 사람들과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까를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중년 운은 대운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발전과 심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이 바로 초년 운에서 쌓아온 검증된 인간관계입니다. 중년 운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년 운에서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를 쌓아간다는 점입니다. 초년 운에서는 인맥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아는구나, 이 사람과는 일이 잘 풀리는구나 하면서 곁에 둘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죠. 중년 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이미 나와 맞다는 것이 검증된 사람들과 더 두터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관계를 쌓는 것보다 기존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결과도 더 좋습니다. 중년 운에서 큰 성과를 내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초년 운부터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과 더 큰 일을 함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처음 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운의 지혜입니다. 무작정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결과물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기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년 운에서는 이런 만남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 근황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 함께 잘 되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내가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중년운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초년운에서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애썼다면 중년운에서는 각자 잘하는 분야를 나누어서 협력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중년운에서는 혼자 하는 일보다 함께 하는 일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체력적으로도 20, 30대보다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이 채워주고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주면서 1+1은 3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획은 잘하지만 행동이 약하다면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추진력은 있지만 세심함이 부족하다면 꼼꼼한 사람과 팀을 이루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년운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나의 부족한 면을 잘 해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년운부터 함께 작은 일들을 해보면서 서로를 검증해온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년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돈만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도 중요하지만 재물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중년운의 성공은 재물과 행복을 동시에 얻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도 오래가고 재물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나본 중년운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분은 모두 함께 성장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신만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결국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걸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중년운에서 쌓은 인간관계는 말년운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질 때 평생을 함께 해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중년운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관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운의 핵심은 함께 더 잘, 행복하게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와 맞는 사람들과 함께 최적화된 방법으로 일하면서 재물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운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말년운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년운에서 중요한 것, 건강. 말년운은 유지와 전수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찾아낸 나다운 삶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후배나 가족에게 배운 것들을 전해주는 시기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하게 되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신을 돌보기만으로도 벅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말년운은 대운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말년운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말년운의 핵심 메시지.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삶을 이루기. 말년운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디까지 베풀어야 하는가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무조건 베풀기만 한다면 자신이 먼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말년운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면서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와 타인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따라서 말년운에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이 건강한 베품입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도움인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인지를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직접 도와주는 것보다 조언을 해주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년운은 마무리의 시기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때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를 끌어당기는 내 사주 사용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튜브 사주 연구하는 남자를 운영하며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주를 상담하고 현대사회에 맞게 사주 해석을 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각자의 사주와 운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사주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흐름을 파악하고 좋은 운은 극대화하고 안 좋은 운은 최소화하여 인생의 파도를 잘 타고 넘어가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나의 인생의 흐름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